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오스코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경영권 분쟁 관련된 키워드가 나왔는데, 보통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면은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상승한다 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공식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열이면 열 다 그렇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뭐 어찌되었던 간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그 임시 주총에서 주요 안건들이 모두 부결되었죠. 그래서 회사랑 개인 주주 간의 갈등이 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총, 그러니까 주총의 안건의 핵심은 자회사 제노스코어를 100% 편입을 위한 정관 변경이었는데, 찬성이 50%를 못 채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석 주주 3분의 2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부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거기다 이사 선임안까지 모두 막히면서 회사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중장기 전략이 모두 제동이 걸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주주 구성 특성이라든지 맞물려 나온 필연적인 충돌이야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데, 오스코텍은 소액주주 지분이 66%가 넘어요. 그래서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또 절대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 이 창업자였던 그 김정근 고문이 대표이사 재선임에 실패도 했고요. 그의 아들도 김성현 씨가 보유하고 있는 제노스코 지분의 논란이 또 중심에 서기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액주주 연대는요, 100% 자회사가 사실상 김성현 씨의 지분 엑시트를 위한 구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의혹을 제기했고, 그걸로 인해서 야, 너희들 경영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막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통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좀 폭발적으로 좀 표출되는 그런 주주총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대 주주 역시도 주총 관련 설명이 전혀 없었어 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경영진의 신뢰성 자체의 의문을 좀 제기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더 복잡해진 상황을 만드는 것은 최근에 법원의 판결인데, 이게 법원이 오스코텍이 2007년도에 도입했던 그 발행주식 총수 80% 이상 찬성이라는 초다수 결의제, 이걸 무효로 판단을 했거든요. 이 제도는 사실상 소액주주를 배제하는 방어 장치였는데, 무력화되면서 앞으로 출석주주, 과반수만으로도 이사 선임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현재 소액주주 지분이 60%가 넘는 만큼 이들이 단결할 경우에는 임시주총 소집에 의해서 뭐 이사회 판도가 바꾸는 것도 가능해졌다라는 해석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제 경영진에는 또 매우 큰 압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게 소액주주 측의 원하는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뭐 경영 전면 재편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하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뭐 여러 명의 소액 주주들의 뜻을 따라가기에는 이 회사의 가치라든지 이 회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그 전략들이 다 무산이 되거나 다 엉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여기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뭐라 그럴까요? 회사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하는, 그러니까 없는 그 시기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뭐 일단은 오스코텍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가 부결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주주들이 그래도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조금 더 뭐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야, 저 66%, 60% 이상의 저 소액주주들의 물량을 내가 조금 뺏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물량을 뭐 이렇게 모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뭐 이거 뺏기면 안 돼라고 하면서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또 경영권 분쟁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까지 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너도 나도 물량을 다 사 모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약간 좀 달라요. 뭐냐? 지금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경영인과 그 다음에 뭐예요? 주주들이에요. 소액주주들. 이 부분과 뭐 다른 데에서는 뭐예요? 형제들의 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장남이랑 차남이랑 내가 회사의 경영을 갖겠다라고 해서 서로 우호 지분들을 모아가지고 경영권 분쟁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량 잡아먹고 여기서 물량 잡아먹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은요, 이미 소액주주가 이 경영주주들보다 물량이 더 많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날 수도 있죠. 경영권 분쟁이 더 날 수도 있고, 여기서 60%가 넘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이 회사 사람들이라든지 우호 지분이 40%라고 하면은 이 지분을 조금 더 뺏어오기 위해서 이쪽에서 매수로 갈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경영권 분쟁이다라고 했을 때 회사와 소액주주들의 경영권 분쟁보다는 형제들, 그러면 뭐 아니면 뭐 아빠랑 아들, 뭐 이런 경영권 분쟁이 저는 더 세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뉴스에서는 또는 신문에서 이런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그렇게 크게 임팩트 있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양봉이 나와줬고요. 저는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되면은 바이오주들은 수혜야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들이 움직였다라고 좀 판단을 조금 했었고요. 물론 일정이라든지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런 흐름에서 FOMC가 금리 인하를 확정하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 확정이 되고 나면은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밀릴 수 있고, 개별적인 일정과 이슈라든지 뭐 임상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 개별 종목들만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오늘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서 저는 뭐 이렇게 덤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는 덤비지 않고 말 그대로 아래 구간은 우리 이 정도의 구간 있잖아요. 이미 세팅했던 구간. 저는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조금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오스코텍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음봉 2개 때려맞고 양봉 하나 나와서 21선에서 저항을 받고 이거를 이렇게 돌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만약에 돌파는 못하고 여기서 저항받고 밀려 내려갈 때 중요하겠죠. 이 저점을 지켜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누느냐, 아니면은 여기 라인을 좀 확실하게 저점을 다시 한번 깨버리고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저라면 만약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 라인에서 좀 기다려 볼 것 같고, 여기서는 내가 좀 따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도 있었고, 그 다음 바이오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오스코트에게 우리가 제노스크롱, 자회사를 뭐 합병을 해갖고 100% 합병을 해갖고 뭐 로열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나간다라는 이런 굉장히 좀 좋은 기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고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일단 무너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밀려 내려갔다가 살짝 양봉 나오는 이걸 보고 이제 하락은 끝났고 추세가 전환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덤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천천히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오시면은 저희 오늘도 또 열심히 매매했고요. 원래 오늘 저희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다리는 자리까지 오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못 해드렸고,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가 라방을 통해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챙겨 가십시오. 아셨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이파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1년을 한 번에 한다, 6개월 한 번에 한다, 이런 것도 부담이 된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냥 일주일 한 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입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괜찮았다라고 하면은 연장을 하면 되겠고요. 이거 별론데 라고 하면 안 하면 되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한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